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발표한 논문은 이제 루카 칼로니 교수님 연구실에서 RSS 22년도에 나온 하이드라입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앞선 키메라를 베이스로 해서 비슷한 구조로 보이고 있는데 좀 다른 점이 이제 세 개의 이제 펄세션 구조를 통해서 좀 병렬 처리를 통해 빠른 이제 실시간 처리를 가능케 하였고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텐데 각 레이어들마다 좀 키메라에 비해 조금 약간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티드 데이터와 리얼 데이터를 통해 결과를 한번 결과를 비교 분석했고요. 키메라와 달리 이제 리얼 데이터셋을 통해서도 뭔가 물체에 오인식되는 경우가 있어도 약간 맵이 얼룩덜룩한 것 같은데 그나마 잘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장 다른 점은 이제 키메라에 비해서 이렇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2층 구조에서도 잘 이제 맵을 구성하고 오토매틱에 대한 드리프트를 뭐 최적화를 잘 수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연구 키메라 같은 경우 ESDF를 사용하여 전체 환경에 대한 3D의 싱그래프를 구축하는데 하지만 이는 환경의 크기가 커질수록 메모리 부하 및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증가로 실시간성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의 방식의 경우 루프 클로즈에 의해 전체 맵이 전체 3D 싱그래프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야 되는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이드라에서는 이제 VRU 기반 계층적 구조의 3D 싱그래프를 구축하였고 이제 하이라키컬 디스크립터를 이용한 루프 클로저 수행 및 임베디드 디포메이션 그래프 최적화를 수행하였는데 이제 조금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하이라키컬한 디스크립터는 이제 기존의 특징적 기반의 이런 루프 클로저 디텍션이 아닌 오브젝트나 뭐 메시 정보를 이용해서 루프 클로저를 수행하고 두 번째로 이제 디포메이션 그래프는 포즈의 에러만 최소화하는 게 아닌 메시나 오브젝트에 대한 에러도 뭐 최적화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담은 그래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방열 구조의 스페셜 퍼세션 시스템을 제안하여 실시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같은 경우 뭐 시뮬레이티드나 리얼 데이터에서 검증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앞서 많이 보셨다시피 하이드란 이제 키메라를 베이스 모델로 채택하였고 각 레이어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3D 싱 그래프의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첫 부분에는 각 레이어가 어떻게 키메라와 다른지를 설명드릴 거고 뒷부분에 이제 루프 클로저와 어떻게 싱 그래프를 옵티마이제이션 했는지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레이어인 메쉬인데요. 키메라는 이제 환경 전체에 이제 TSDF와 ESDF를 유지하지만 하이드라는 이제 공간적으로 제한된 액티브 윈도우만을 유지합니다. 이제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지정한 반경 이제 8m 내에서만 볼륨 모델을 생성하여 이제 메쉬를 구성하기 때문에 메모리 양을 제한한 효과를 가집니다. 두 번째로 오브젝트 레이어에서는 액티브 윈도우 내에서 3D 메쉬를 추출 후 각 오브젝트에 대해서 세그먼트를 하는데 각 시메틱 클래스의 그 메시 꼭지점에 대해 유클리디안 클러스팅을 수행합니다. 이건 이제 키메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각 유클리디안 클러스팅을 통해 객체의 중심점과 바운디 박스를 추정합니다. 이렇게 추정된 결과를 가지고 기존 객체와 공간적으로 새 객체가 겹칠 경우 새로운 이제 메시 벌텍스를 기존 오브젝트 노드에 병합하고 뭐 겹치지 않는 경우 새로운 노드로 추가하게 됩니다.
레이어 사 이제 플레이스 레이어 같은 경우 기존의 키메라의 경우 이제 모노리스틱 ESTP로 구축하여 플레이스 노드를 생성하는데 하이드라 같은 경우 이제 제너럴라이즈드 브로노이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노드를 생성합니다. 사실 이 GBD 같은 경우 논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그 활용한다는 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논문을 좀 자세히 나중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어쨌든 이런 GBD를 사용해서 점진적으로 플레이스를 추가하여 지도 크기가 커져도 연산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증가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하이드라는 이제 액티브 윈도로 하는 현재 자기 반경 내에서의 각 레이어들을 처리해서 실시간성을 극대화하고 맵의 크기가 증가하여도 일정 양의 메모리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 레이어인 룸인데요. 키메라 같은 경우 이제 룸 디텍션을 위해서 전체 환경의 볼륨 표현을 필요로 하고 어 천장의 높이와 같은 룸의 지오메트리를 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런 닫힌 건물에서 한계를 보였는데요. 이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이드라에서는 이제 플레이스 레이어에서 룸 레이어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룸 디텍션 그림을 한번 참고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어쨌든 초기에 메시나 오브젝트를 통해 이런 벽이라는 것을 구축하게 되고 이 벽에 대하여서 델타만큼 일정 거리의 델타만큼 거리 기준을 주게 됩니다. 이 다양한 델타 값을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이 델타 값에 가까운 이제 노드들은 제거되게 되고 살아남은 이제 노드들만을 활성화시켜서 이게 각각의 방의 룸에 있는 노드인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검은색 노드들이 이 델타 값 이내에 있어서 죽은 노드, 사라진 노드들이고 분홍색과 주황색이 활성화된 최종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델타 값을 여러 개 변경하고 여러 델타 값으로 계산된 노드 개수의 중앙값으로 최종 노드 개수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의 한계점으로는 논문에서는 이제 개방형 평면 구조에서 시멘틱적으로 구분되는 방을 올바르게 이제 분할할 수 있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뭐 단점까지는 아닌데 방 사이의 최소 및 최대 출입문 크기가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뭔가 방의 구조상 출입문 쪽은 이제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는 이제 키메라와 비교해서 각 레이어가 어떻게 좀 하이드라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루프 클로저 디텍션과 3D 싱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하이드라는 이제 3D 싱그래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루프 클로저를 감지하고 이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포함됐었는데 다만 이제 아무래도 특징점 기반으로 루프 클로저를 수행하다 보니 조명 변화나 시점 변화에 이제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이드라는 이제 하이라키컬한 3D 싱그래프를 활용해서 플레이스나 오브젝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비주얼 어피런스를 사용해서 루프 클로저를 감지하고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탑다운 루프 클로저 디텍션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텀 지오메트릭 베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탑다운 루프 클로저 디텍션은 로봇이 이제 동일한 장소를 판단하기 위해 에이전트 노드, 이제 로봇 포즈를 포함하는 에이전트 노드에서 과거 에이전트 노드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때 하이라키컬 디스크리터라는 플레이스 디스크리터, 오브젝트 디스크리터, 어피어런스 디스크리터를 말하는 이제 하이라키컬 디스크리터를 사용해서 탑다운 순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플레이스 디스크리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노드 주변의 장소들의 거리 히스토그램이고, 오브젝트 디스크리터는 각 노드 주변의 객체들의 시멘틱 라벨 히스토그램, 그리고 어피어런스 디스크리터는 이제 기존에 많이 쓰인 백오버월드 기반 이제 디스크리터인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플레이스 디스크리터 같은 경우 그 두 노드 사이의 거리가 일정 거리 이내일 경우 이제 그러니까 에이전트 노드가 가까이 있다, 루프 클로즈가 됐다고 판단하고,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디스크리터도 일정 거리 두 노드가 일정 거리 이내에 있으면은 뭐 루프가 디텍션 됐다, 루프가 디텍션이 됐다고 그렇게 디텍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이라키컬 디스크리터 중 하나의 디스크리터만 추정이 일치하게 되면은 지오메트릭 베리피케이션을 통해 이게 일치가 맞는지 다시 확인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바텀업 지오메트릭 베리피케이션에서는 두 노드 사이에 릴레이트 포즈랑 이제 루프 클로저를 검증하게 되는데요. 이때 마찬가지로 예를 들자면 어피런스 디스크리터가 일치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유효하다면 뭐 루프 클로저를 바로 수행하고, 유효하지 않다면 다시 오브젝트를 판단해서 오브젝트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루프 클로저를 수행하고, 아니면 이제 루프 이건 유효한 루프가 아니다라고 해서 폐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오브젝트 디스크리터 같은 경우 이제 티저라에서 그 루카 칼로니 교수님의 이제 뭐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그 포인트나 물체 같은 걸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논문이 있는데, 그거의 좀 빠른 버전을 티저 뿔뿔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뿔뿔을 사용해서 유효한지 판단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시각적 특징점 뭐 정보만 사용했던 게 이러한 다양한 디스크리트를 통해서 더 강인하게 유효한 루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3D 싱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인데요. 루프 클로저가 감지되었을 때 3D 싱그래프를 최적화하여 누적 오차를 보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이제 싱그래프 프론트드와 싱그래프 백엔드의 두 단계로 나뉘며 임베디드 디포메이션 그래프를 활용하여 최적화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디포메이션 그래프라는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오리지널 그래프에서 특정 노드에 특정 이제 컨트롤 노드를 배치하여 해당 노드들이 이제 좀 부드럽게 변형되는 그래프를 말하는데, 이 높은 이 디포메이션 그래프 같은 경우도 이제 시그래프 2007년도에 나온 이제 레퍼런스 논문이 있어서, 그걸 한번 좀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컨트롤 노드를 통해 이제 부드럽게 바뀐다는 것만을 이제 확인하였고, 결론적으로 이제 프론트 단에서는 이제 앞선 초기 레이어들 등을 통해 드리프트가 제거되지 않은 초기 그래프가 구성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레이어 1부터 이제 3까지 점진적으로 그래프가 추가되게 되는데, 이때 메시 백엔드 과정에서 연산량을 줄이기에 메시 같은 경우에서는 메시 레이어 같은 경우 경우에서는 메시의 이제 벌텍스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서 일정 수준의 서브 샘플만 남기는 이제 메시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정한 이제 포인트만을 남기게 되면은 특정한 포인트만을 속아내서 나중에 이제 최적화 시 주요 노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디포메이션 그래프의 컨트롤 노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백엔드 단에서는 이제 프론트에서 생성된 초기의 싱그래프를 이제 디포메이션 그래프로 변환해서 최적화하게 되는데, 최적화 대상은 에이전트 레이어, 메시 컨트롤 포인트, 그리고 플레이스 레이어가 됩니다. 이때 그리고 최적화는 이제 GNC를 앞서 이제 우성님이 말씀해 주신 이제 GNC를 사용하게 됩니다. GNC는 이제 다들 한 번씩 한번 논문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제 최적화는 이러한 최적화 대상을 통해서 최적화 대상을 통해서 각 노드가 이제 부드럽게 변형되도록 에너지 함수를 최소화하게 되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앞 이걸 단순히 메시를 전체적으로 당기거나 이제 늘리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이제 그 메시 구조가 찢어지거나 과도하게 구부러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디포메이션 그래프를 통해서 컨트롤 노드를 받고 좀 메시를 부드럽게 핀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화 결과는 뭐 플레이스 레이어가 새로운 위치로 업데이트되고, 오브젝트 같은 경우 객체의 중심과 바운드 박스가 재추정되고 메시도 재구성되고, 일정 거리 내 이제 플레이스 노드나 오브젝트 노드를 병합하고 최적화된 플레이스 노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새롭게 룸에 대한 레이어를 재구축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이드라는 이제 인베디드 디포메이션 그래프 구조로 특정 이제 에이전트 레이어, 메시 컨트롤 포인트, 플레이스 레이어를 최적화하여 연산량을 줄이고 실시간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하이드라의 아키텍처인데요. 이 하이드라는 앞서 VIO나 뭐 메시, 뭐 시멘틱이나 메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구축하고 루플로저하고 최적화하는 것을 각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병렬 구조를 통해 실시간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로우와 미드 레벨에서는 VI와 이제 매트릭 시멘틱을 하는데, 오직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시에만 GPU를 사용하고, 나머지 하이 레벨의 나머지는 이제 멀티코어 CPU에서 작동을 하게 되며, 하이 레벨 같은 경우 이제 당연히 이제 루프 클로저가 디텍션 되고 뭐 최적화하는 과정은 이게 감지되었을 때만 비주기적으로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소요 시간 같은 경우 이제 하이드라 각 실험 장비는 이제 라이젠과 이제 엔비디아 3080 GPU에서 이제 워크스테이션급의 이제 장비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고, 결론적으로 이제 하이드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 레벨은 쭉 안정적으로 작동이 되고, 뭐 하이 레벨도 가끔 튀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키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경이 뭐 더욱 커지거나 더욱 커질수록 소모 시간이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표 같은 경우에서도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 하이드라가 이제 소요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 이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에서 수행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뭐 실시간성이 보장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워크스테이션급뿐만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의 자비어에서도 이제 UH2 오피스 씬에서 이제 실험을 수행했는데, 뭐 각각의 레이어 단에 이제 소모 시간이 이렇게 되고, 대략 계산해 보니까 약 5Hz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피스에서만 한 거 보면 아마 좀 맵의 크기가 더 커지다 보면은 더 느려지지 않을까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하이드라 같은 경우는 이제 VIO 기반 계층적 구조의 C3 싱그래프를 이제 키메라 구조를 베이스로 더 높은 정밀도로 보이는 계층적 구조의 3D 싱그래프를 구축하였고,
이제 뭐 플레이스 디스크리터, 오브젝트 디스크리터, 어피런스 디스크리터를 활용하여 루프 클로저를 수행하고 디포메이션 그래프를 뭐 최적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렬 구조를 통해 실시간성을 보장하고 시뮬레이터와 리얼 데이터에서 검증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총 CPU 코어 몇 개 사용했다 이런 얘기 나와 있나요? 어, 어, 이 4코어 중에서 근데 정확히 몇 코어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자비어 NX가 몇 개를 쓰는지가 좀 알아봐야겠네요. 제가 음, 지금 잠깐 검색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 먼저 질문 있으시면은 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혹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그 오브젝트 그 오브젝트 디스크립터 써가지고 그 지오메트릭 베리피케이션 하는 부분에서 네. 그 티저 그냥 쓴다고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논문에서도 네, 맞습니다. 그 맵에서 오브젝트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따로 가지고 있나요? 웹에서 오브젝트. 제가 정확히 그거를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근데 세그멘테이션 하니까 가지고 있으려면 그 물체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물체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통해서 티저 뿔풀을 통해 뭐 레지스트레이션을 했냐고 그 정확한 답변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찾아봤는데 자비어 NX는 CPU 코어 6개라고 하네요. 오, 오, 생각보다 되게 작은 수인데 음, 어쨌든 다 땡겨서라도 이게 다 돌아가는 것 같네요. 뭔가 키메라에서 쓰는 ESTF 구조보다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빠르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구현도 아마 직접 스레드로 안 하고 그냥 로스 노드로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그 편이 더 구현도 음, 쉽기도 하고요. 음.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이해를 확실히 못한 것 같아서 하나만 좀 여쭤보면 수 있을까요? 네네. 네, 그 여기서 그 병렬 구조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병렬 네, 구조라는 게 정확히 이제 그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각 퍼셉션이 있는데 이 퍼셉 퍼셉션 구조로 이제 뭐라- 어 패럴라이즈다 그러니까 뭔가 순차적으로 기다린다기보다는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빠르게 돌아가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아무래도 VRU 부분 같은 경우는 센서 인풋에 비해 센서 인풋 값으로 이제 빠르게 돌아가는 부분이고 뒤에는 그보단 좀 느리게 돌아가는 부분이라 아무래도 이런 이 각 단계를 좀 나누면서 나눠서 빠르게 돌아가는 부분은 빠르게 처리하고 그 다른 부분은 다른 그죠 다른 부분은 나눠서 그러니까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로우, 미드, 하이 이게 약간 다 서로 다른 스레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이 하이드라가 실시간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제슨에서도 돌아간다고 하니까 나중에 저희 그 이번 달 매지컬 위크는 저는 이제 못 하게 되는데 다음 달 매지컬 위크 때 다 같이 모여서 한번 그 여러 가지 제슨 시리즈에다가 다 같이 이거 구현해서 얹어보기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하드웨어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실제로 찰라님한테 후원 받은 것도 있고 그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거 제슨 나노 있고 이번에 후원 받은 게 있어요. 제슨 올인 나노 후원 받았거든요. 요것도 같이 얹어볼 수 있고 요거 제슨 올인도 있어갖고 올인까지 다 같이 얹어봐서 어떤 거에서 실시간 이거 슬램 돌아갈 수 있는지 해갖고 네, 구현한 다음에 나중에 영상 찍어갖고 트위터에다 올린 다음에 교수님 태그 달아갖고 어그로 한번 시원하게 끌어볼까요? 이렇게 해갖고 막 엔비디아 쪽에다가도 좀 어그로도 끌 수 있을 것 같고 4월에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어디 뭐 다 같이 모여서 피자 치킨 같은 거 먹으면서 이거 한번 돌려보고 빌드하는 동안 피자 치킨 먹다가 그러다가 돌려보고 이렇게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질문은 아니었지만 꼭 하이드라가 아니어도 되고 앞으로 읽다가 그러다 또 실시간적으로 돌려볼 만한 거 재밌는 거 있는 것 같다면은 그거 같이 한번 돌려보시죠. 좋습니다. 어, 이제 없으실까요? 네, 더 질문 없으시면은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